엄마의 비밀로 제가 무명 시절을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제 꿈이 사실 가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배우를 꿈꾸고 있었고 그래 배우 얼굴이야. 열심히 좀 이제 꿈에 다가가고 싶어서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집이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꿈은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꿈을 접어야만 했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작곡가 선생님께서 트로트 작곡가 선생님이셨는데 저보고 너 목소리도 좀 특이하고 트로트 가수를 하면 성공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내가 꿈은 배우였지만 가수로 빨리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렇게 좀 엄마를 호강시켜줘야겠다. 그래서 가수의 길을 사실은 선택을 한 거거든요. 어린 마음이었던 거죠. 아 그러면 나 재능이 있나 보다. 금방 되겠다. 이렇게 금방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였죠. 네. 너무 어리석었던 거예요. 시작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부터 너무 멀고 험난하다는 거를 깨달았죠. 첫 번째 아마 저는 제일 힘들었던 무명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거처가 자취방이었는데 네. 보증금이 없이 서울에서 20만 원짜리 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협소하고 그쵸. 이렇게 화장실도 엄청 좁고 집에 부엌에서 늘 쥐가 나왔었어요. 하수구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막아지지가 않더라고. 헝겊이나 이런 거 무조건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쥐가 이제 늘 저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게 되었고 중요한 건 이제 가수 생활인데 네. 가수에 대한 생활을 시작했는데 번번이 연습만 준비만 엄청 하고 무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TV에서 보듯이. 그래서 많이 좌절을 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데뷔도 했어요. 데뷔를 했는데 저를 지치게 했던 부분은 행사죠. 네. 저는 트로트 가수의 무명 가수라 하면 적절한 비용을 지불받기란 쉽지가 않아요. 원래 30만 원 줄게 해서 강원도까지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잘했다 하고 보내고 나서 이제 뭐 10만 원을 준다거나 아니면 잘했다 이번에 이제 경험이 많이 됐을 거다 네? 라고 하면서 맞아.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 그래서 네, 원래 그게- 저희 같은 경우도 선페이를 받고 가요. 무조건. 이걸 받고 가야 돼. 그래서 무명이 그러니까. 저도 너무너무 근데 정말 부러웠어요. 정말 선배님들이 너무 부러웠던 게 미리 받고 가. 갖고 간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거든요. 꺼내면 다시 안 불러주니까. 맞아. 그것도 불쾌한 기색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또. 사실 이제 한때는 저희 엄마가 그 매니저 일을 도와주셨었거든요. 한 3년 정도나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이번에는 뭐 3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들어왔어? 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엄마가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0만 원을 주시거나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을 주시거나 그러면서 에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좀 그렇다. 엄마 좀 처음에 확실히 말을 하고 가자 우리 이제 라고 얘기를 세게 하니까 엄마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더 성공하자. 꼭 더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너를 무대에 세우고 싶게끔 우리 그렇게 성공하자라고 하시면서 저를 막 다독이셨었어요. 제가 이름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나서 엄마에게 들은 사실이 있었어요. 아, 비밀인가요, 그게? 비밀. 네. 사실은 엄마가 매니저를 하면서 금액을 지불받지 못해서 몰래 엄마가 그 행사 대표님 이름으로 입금을
저에게 해. 엄마 돈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5만 원, 10만 원이.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랬어? 라고 그때서 여쭤봤더니 내 딸 기죽을까 봐. 그럴까 봐요. 그리고 지쳐서 하기 싫다고 할까 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그 얘기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또 이제 무명 때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엄청 울면서 그래도 너무 다행이지 않냐. 우리가 그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절을 정말 우리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버텼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엄마의 배려와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유, 아, 예. 어쩜 엄마가 그 회사비 이름까지 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너 그래도 이렇게 돈 벌 수 네, 있어 제가 이래야지 계속 노래를 할 힘이 예리하니까 생기잖아. 또 제가 예리하거든요. 아유. 그래서 엄마가 또 막 스트레스를 내니까 엄마니까 매니저는 말 못해도 엄마면은 막 으아 이걸 한단 말이죠. 네네네, 맞아요. 네. 심지어 저희 저도 그래요. 코요테도 사실 저희는 굉장히 그래도 이름이 유명한 알려지고 많은 분들 공연, 정말 많은 분한테. 공연을 하는데도 저희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엄청 많았어요. 공연을 갔는데 돈을 입금을 안 해주고 막 그 주변에 그 부분에 뭐 좀 그런 막 좀 힘쓰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 막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냥 아예 그런 행사를 안 가고 돈을 입금 받는 데만 안정적인 곳만 가자 하자 했었고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도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져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일 풀리지 않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저는 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어떤 거를 할 때 자기 체력이 없는 거나 맞아요.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박예리 마담님은 너무 어릴 때부터 착착착 잘 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창극단에서 한참 주연 배우로 활동하고 있을 때 네. 한 열 몇 살 어린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님은 한 번도 고생한 적 없죠? 처음부터 주인공했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세상에 처음부터 나자마자 뛰어가는 애가 어디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정말 타고났다, 잘한다. 그래서 뭐 그 국악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늘 충망받는 앞으로 정말 잘 성장할 국악계 인재라고 그 막 말씀을 하셔서 그래 내가 열심히만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어머 갑자기 성대 결절이 오는데요. 목소리 하나만 믿고 서울로 상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데 이 목소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음이 전혀 나질 않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저는 하고 싶은데 이 아예 한 12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갈라져서.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에리는 소리 못 하겠더라. 그 표현하는 말로 목이 넘어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소리는 다시 못 하는 건가 했었는데 문화재 선생님이셨던 박송희 선생님께서 에리야 사람이 소리꾼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렇게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때는 욕심내지 말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쉬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흥보가 하면은 흥보 아들 10명 중에 흥보 아들 10. 심청가를 하면은 신동이었는데. 심청이 친구 10명 중에 한 명. 심청이 친구 10. 이런 역할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바닷가에 수도 없이 널려있는 모래알 중에 한 알에 불과했구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누가 날 알아주지 않을까? 누군가는 나를 봐주지 않을까? 그래서 흥부 아들을 해도 제일 열심히 뛰어놀고 진짜 발랄한 아들. 그렇죠. 심청이 친구를 해도 심청이가 임당수에 떠나가는 장면에서 가지 마라 하면서 청아 하면서 저는 진짜로 울었어요. 어머. 매 연습 때마다. 그 연습할 때 선배님들이 막 웃어요. 어제 왜 울어? 연습할 때도 너무 오버한데 왜 이렇게까지 네, 그만큼 온 열정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성장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리는 잘 될 줄 알았어. 에리 맨날 그렇게 울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했었잖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런 날도 오더라 하는 거지 예쁜 조개 껍데기도 아니야. 그냥 모래 한 알이었어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목소리 안 나오네. 오메이 마담. 그 모래가 조개를 키운 거지. 우리는 그냥 모래알이지만 모래가 조개를 키워. 그러니까 우린 대단한 거야. 근데 오메이 마담님이야말로 네. 모래 생활을 안 하셨어요. 내가 노래가 아니었어. 바로 지금 알 진주를 막 데뷔하자마자 지금도 센터시잖아요. 지금도 센터. 발목에도 번쩍번쩍해요. 어디 우여곡절이 있어요 지금. 아니, 데뷔 때부터 빛나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있었겠지. 아, 저는 이제 MBC 11기 생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희 기수 중에서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 고정이잖아, 고정. 예. 고정에 뽑힌 거예요. 그러면은 여순경으로 뽑혔으면 이거는 그 청주가 고향인데 난리가 나는 일이. 대박. 왜냐면 한 최고 대박. 명으로 한 명 나오는 거예요. 여순경 네. 홍일점이 수사반장 범인으로 나와도 대박이었는데. 근데 범인도 대박이었어. 그러면 이게 아니 예전에 홍림 씨 같은 분들이 범인으로 많이 나와. 후배들이 막 그 배역 바뀔 때마다 선배님 뭐 은근히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누가 뽑힐까 막 그랬던 배역.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요? 그 정도. 네. 막 사람들이 너 뽑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공지란에 수사반장 오미 캐스팅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감독님 그랬더니 이제 얘가 고맙다고 얘기하러 오니까 내가 뭐 너 캐스팅했다 해서 내가 저 수사반장 싫어요. 저 수사반장 싫어요. 너무 당황하시고 너무 그래서 신인 아니야? 신인한테 이제 교육 막 끝난 신인인데 그래서 아니 왜 그 굉장히 몹시 불편해하시길래 아니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수사반장은 너무 인기 드라마긴 한데 여순경이 하는 게 없잖아요. 거기 여순경은 하는 게 반장님 전화 받으세요. 맞아. 그거 받았었어. 맨날 그거 받았어. 반장님 범인 잡혔어요. 범인이 반장님 더 낫어 그때는. 반장님 시체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딱 3가지 대사야. 근데 저는 그거 안 한다고. 왜냐면 난 그거 하기 싫어.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놈 봐라.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더니 저 이제 여순경도 저기 현장에 투입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 원더우먼 알지 원더우먼? 너 원더우먼 시켜주겠어. 내가 원더우먼요? 그러니까 원더우먼 시켜줄게. 이놈 봐라. 그래서 원더우먼 시켜줄 줄 알았지. 근데 원더우먼이 어디 있어? 매일 전화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봄날을 제가 그때는 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보냈던 정말 계절을 몰랐던. 이야. 재밌다. 네. 멋있다. 그랬어요. 전원일기에 캐스팅됐을 때 그때 봄날이. 완전 예. 그것도 수사반장. 저는 아무래도 그 가장 오래 한 프로여서 그 전원일기 한 그때 상황을 아직도 많이들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외에 저 프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전원일기 그 프로가 그만큼 22 년을 인기가 했죠, 22년을 했는데 제가 한 17년, 18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도 저는 무명인 것 같아요. 아직도 왜냐면 우리 선배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 작품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프로를 못 하니까 그게 항상 또 칸칸이 있던 그 시절이 다시 작품할 때는 또 막 새로 하는 기분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명의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또 다시 봄날을 기다리며. 예. 네. 예. 백가 씨는 겨울 같은 우여곡절 많았던 시절들, 그러니까 늘 저는- 댄서 시절도 얘기하시니까. 댄서 시절 때, 그때 제가 이제 콜때 데뷔하기 바로 전에 댄서 생활할 때, 밤업소라고 해서 네. 가수분들이 이렇게 경기도 부근에 몇 군데 이렇게 찍어요. 뭐 어디가, 뭐 수원 갔다, 어디 인천 갔다,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밤업소로 이제 공연을 이렇게 도시는데, 저랑 이제 다른 댄서분 2분이 이게 낑겨 타고 가서 이제 무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새벽까지 막 한 3군데 정도 이제 돌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날이 돼서 이제 말을 하죠. 그럼 이제 월급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방송페이 외에도 이제 특히 그런 업소 공연 같은 거는 지금은 더 많이 사실 받아야 되는 페이인데 이렇게 했는데도 다 하루에 딱 10,000원씩만 딱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때
제가 이 말씀 못 드리는데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 다 아실 만한 회사인데. 그런 걸 얘기해줘야 우리가 재미가 있지. 궁금하잖아. 되지. 이니셜도 말 못해 다 이니셜이야. 그러다가. 네, 아무튼 그래서 사장은 돈 많이 벌었겠지. 엄청 많이 벌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린 마음에도 참다가 이제 그 이사님한테 갔어요. 저 돈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 하루에 3개나 했는데 그거 조금씩만 책정해 줘도 공 하나 더 붙여서 받아야 되는데 최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했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니들은 하루에 100개라든 1000개라든 10,000원짜리 인생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고. 앞에다 대놓고? 네. 그래도 그때 옆에 있던, 근데 그 댄서 같이 팀 있던 사람들도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사실 그 당시 때 댄서분들이 너무 이렇게 무시를 많이 당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가수하고 또 다르게. 네. 현진 씨는 예전에 왜 출연료를 안 주냐 그랬더니 매니저분이 얘 따르면서 500원 주었대요. 진짜 그런. 현준이요? 근데 파핀현준 씨가 예전에 그때 춤출 나 오늘 네, 500원.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가 그날 나왔어요, 그냥.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가수들이 많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 나오고 제가 다른 더 큰 기획사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조금 좀 더 좀 힘들었던 게 그게 이제 거기 사옥이었는데 주차를 일렬로 6대씩 이렇게 하는 데예요. 그럼 12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때 20살 때였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차 한 대가 나가려면 12대를 다 빼야 되는데 저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댄서인데. 네. 파킹을. 네, 발레 파킹 일을 제가 이제 막내고 운전할 줄 알고 계급을 따지면 웃기지만 그 회사에서 제가 제일 낮은 계급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춤추다가도 누가 와서 차 빼래 그러면 이제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부터 올라가면서 키를 이제 다 받아요. 사무실 가고 녹음실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가서 키 12개를 다 받아서 이렇게 다 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매니저 그 좀 높으신 분이 계신 방에 가서 이제 노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나 보다. 저 차키 좀 했더니 아이 그러니 차키를 바닥에 팍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차나 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너무 어린데도 이거 못 찍겠는 거예요. 이거 주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런 거예요. 이거 주워 주시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주소달라면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니 차를 이렇게 줬더니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야,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제 딴에는 그래도 뭔가 나간 최소한의 거야. 자존심을 나간 거야. 지켰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차하고 왔는데 저희 그 안무팀 단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 이렇게 높은 분한테 그렇게 했어? 네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근데 저희 안무팀 사람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따기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25대인가 6대를 맞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악으로 약간 이제 버티면서 맞았거든요. 그렇게 맞고 그 뒤에 있던 저희 안무팀 형들이 이제 말리는 거죠. 형님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일단 그러니 한 번만 더 너네 회사에서 어르신들 높은 매니저분한테 이제 까불거나 덤비면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게 까본 게 것도 아니고 덤빈 게 아니잖아. 근데 제가 그거는 주소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거 생각이 잘못한 거지. 아니야, 그 당시에는 형,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나쁘지만요. 그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고, 이게 어른 말도 안 되는 거, 저한테 주소, 이게 되게 기분 나쁜 거고, 25대 맞은 것도 얘가 한 대 맞고 쓰러져야 되는데 끝까지 개긴 거야. 그래서 너는 그 성격 좀 버려야 돼. 아니 맞았잖아. 던지면 내 그릇 주소. 안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묘하게 설득력 있으시네. 그러니까요. 인생은 어린애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니, 홍자 씨 놀랬어요. 우리는 이래요. 네. 너무 웃긴데요. 뭐가 웃겨요, 이게. 아니, 두 분 다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지?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 댄서 생활 할 때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다 버텼거든요. 그 회사에서 끝까지 버텨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이제 코요테로 할 수 있게 됐지 않았나. 잘했어.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